그 다음에 엄마 이거 달 노란색으로 칠해도 돼요? 노란색으로 칠하고 싶으면 노란색으로 칠해도 되지만 너가 원하는 어떤 색도 괜찮아. 게다가 뭐 강변북로를 지나갑니다. 귀찮아, 강변북로 안 지나가. 우리가 지나간 건 어디지? 오늘은 내가 앞으로 가고 싶어. 어린이집에서도 난 맨날 앞에 못 서는데 여기서는 좀 쓰면 안 돼. 네가 계속 이렇게 짜증내는 것을 선택하면 더 이상 엄마랑 놀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야. 일단 오늘은 놀이 안에서의 주도권 아이한테 줄 거냐 말 거냐. 시녀가 돼야 하냐?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또 방향은 같은데 약간씩 다른 뷰가 있어요. 공통점은 어쨌든 아이에 대한 가능성, 성장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제 부모의 어떤 역할, 둘이 전공이 되게 미묘하게 달라요. 저는 이제 세부 전공이 아동 발달과 보육입니다. 항상 전제 조건은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모든 것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 저는 아동학을 학부에서는 근데 본 전공은 이제 계속 발달심리학을 전공했어요. 커리어 자체가 이제 상담센터, 놀이치료센터. 저는 교육회사에서 오래 있었어요. 프로그램 만들어서 선생님들 교육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해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공법이 이제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건 없었는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주제 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다는 거. 여기서 머리채 갖고 싸우고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안 올라오면 업로드가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놀이가 되게 중요한 거 알고 아이한테 자유롭게 아동 중심적으로 놀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일단 1번 실천이 잘 안 된다. 2번 근데 하면서 이게 맞나? 버릇 나빠지는 거 아닌가? 약간 요런 거. 놀이 프로그램을 거의 10년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아동 중심 놀이랑 달라요. 왜냐면은 그 어떤 목적이 있는 놀이를 만들었던 거니까. 도입부터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게끔 하는 뭐 이제 그런 놀이들을 만들고 놀이 상황에서 부모님이 약간 맺고 끊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못하는 부모님들한테 그런 거를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아이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기다려줘야지 애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입을 빨면 이불이 이렇게 이제 막 작아들잖아. 근데 이렇게 탈탈탈탈 털고 건조시키면 이렇게 다시 풀어오르잖아요. 나는 아이 안에 있는 놀이성이 그런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유치원에서 치고 해야 될 거 많고 또 요즘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할 게 너무 많아. 애들이 막 작아든 거 놀이하면서 이거 팽창되고 펴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 다리라고 해도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시간만큼은 아이한테 네가 원하면 이거 다리 될 수도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엄마 이거 달 노란색으로 칠해도 돼요? 노란색으로 칠하고 싶으면 노란색으로 칠해도 되지만 너가 원하는 어떤 색도 괜찮아. 나는 아이들이 그 장면이 너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양육에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 문제 행동을 수정하고 싶어서 오는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있는 놀이식으로 접근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부모님이 지시하는 거에 전혀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뭐 눈을 감고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서 뭐 이렇게 건너가 본다. 약간 이런 식의 놀이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재밌는 게 평상시에 지시 수행이 안 되는 애들은 눈을 빼! 엄마가 나를 따라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거니까 그런 놀이를 많이 중재적이고 도구적인 요소로서 놀이를 많이 쓰는 것 같고 나는 부모님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지시적이고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동이 이끄는 시간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자율성을 채우는 것에 있는데 우리가 그냥 사실 일상적으로 애한테 선택권도 거의 못 주고 주면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 스페셜한 놀이 시간만큼이라도 부모가 아이의 놀이에 조금 더 따라가주고 조금 더 집중해주고 그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놀이치료적이면서도 조금 더 아동 중심적인 어떤 놀이를 많이 하고 여기 조금 더 중재적으로 도구적으로 놀이를 잘 활용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이네요. 놀이 안에서 아이에게 주도성을 완전하게 준다는 거 또는 주면 안 된다는 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이의 놀이에 간섭하고 뺏는 게 주도권을 뺏는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면은 아이가 명명해요. 기차인데 막 하늘을 날아.
근데 실제 장면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부모가 기차는 하늘을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차가 뭐 강변북로를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기차는 강변북로 안 지나가. 우리가 지나간 건 어디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되게 소수인 것 같죠?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는 아이가 갖고 놀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더 많이 만지고 있고 엄마가 주도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 보면 어때? 이렇게 말고 저렇게 하면 어때? 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놀이가 아이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간섭이 놀이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아이의 상상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는 놀이에 대한 침범이고 주도성을 뺏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근데 이제 알아도 아이를 보다 보면 또 불안이 올라오잖아요. 나 우리 애가 6살 때 7살까지 막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뽀로로 루피랑 막 이렇게 같이 줄 서는 놀이를 항상 침대 위에서 했어요. 그러면 항상 자기가 맨 앞에 서야 되고 뒤에 엄마랑 뽀로로랑 항상 근데 그런 놀이를 맨날 했어요. 그렇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자꾸 얘가 앞에만 서려고 하지? 내가 이제 역할극으로 해서 오늘은 내가 앞으로 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했더니 얘가 당황하는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어린이집에서도 난 맨날 앞에 못 서는데 여기서는 좀 쓰면 안 돼! 나한테 이러는 거여서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 알았어. 그거 내가 얘기를 잘 해준 거예요. 원래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게 얘기 못해요. 아주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이 스쿨버스를 타는 놀이를 맨날 했었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타. 근데 얘가 실제 스쿨버스 탈 때 어떠냐? 애들 다 타고 남는 자리에 앉아. 아이들은 보통 놀이에서 자기가 못 채운 욕구를 채우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내가 연습하고 싶은 것들 연습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한테 좀 지시하고 리드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일단은 놀이에서는 좀 더 따라주면서 한번 이유를 생각하면서 일상생활 한번 반추해봐야 돼. 그러면서 아이한테 맞춰주되 조금 지나고 나면 해볼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나 근데 맨날 같은 역할만 하니까 나 너무 지루해. 나 근데 이미 충분히 엄마 아빠가 이 놀이에 맞춰주고 존중한 게 몇 회기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슬쩍 선심 쓰듯이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말고 이거 해봐 뭐 이러거나. 난 여기서 질문 하나 하고 싶어. 아이 주도적 놀이 하면은 부모님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하는 게 아이가 생각한 개념대로 부모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조금 지정해주고 이런 대로 내가 따라가주면 일상생활에서도 아이가 자기가 막 주도하려고 하고 이러지 않겠냐? 미호쌤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게 놀이를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권위나 이런 서열이 없는 상태에서 놀이에 들어가는데 그게 그대로 놀이 속에서도 드러나는데 놀이 자체를 그렇게 해서 권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맞아. 그래서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일상생활에서 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한테 제한 설정이나 한계 설정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하게 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제한을 하거나 제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거나 이래서지 놀이에서 주도성을 줘서 아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된다. 이 인과관계가 아닌데 자꾸 얘랑 얘랑 붙여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헷갈려하는 지점들이 부모님이 왕의 너무 요구가 너무 과한 거죠. 아이가 어쨌든 과한 거고 표현이 과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단은 근데 아이의 감정 자체는 지지받을 만하다고 보는 거야. 넌 똑같이 하고 싶었는데 내가 틀린 것 같아서 짜증났구나 라고까지 얘기해 줍니다. 자기가 그냥 자기 감정 인식하라고 얘기는 너 똑같이 해주길 바랐는데 되게 짜증났구나. 근데 계속 그렇게 짜증을 내면 엄마는 이 놀이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럼 저는 한 번 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네가 계속 이렇게 짜증내는 것을 선택하면 더 이상 엄마랑 놀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야. 네가 이걸 선택하면 이걸 선택하는 거야. 부정 결과, 긍정 결과를 연결해주는 말들을 치료사들도 많이 쓰고 저도 그걸 좀 많이 착안해서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 계속 그렇게 짜증내는 거 선택할래? 그러면 너 나랑 안 노는 거 선택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짜증내지 않고 요청하는 걸 선택하면 엄마는 계속 지금처럼 너랑 놀이를 마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죠? 근데 이제 저한테 오서 얘기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아예 안 들어요. 뭐 울어서 뒤집어서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비슷한데 저는 이걸 좀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욕구 읽어주기라고 해서 지금 엄마가 목소리 톤을 뽀로로야 해야 되는데 뽀로로야 이렇게 해서 싫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어쨌든 집중하게 한 다음에 그런 메시지. 지금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문제라면 이건 놀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맞아. 제한 설정인 거죠, 이것도. 근데 이제 제한 설정하는 부분만 부각이 돼서 부모님들이 잘못 이거를 이해를 하면 아이들이 뭔가 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놀이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정말 위험한 거죠. 실제로 지금 막 콘텐츠가 편집이 돼가지고 너무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도 되게 많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그런 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놀이해주는 거에서 맞춰서 아이한테 주도권을 준다는 전제 하에 제한 설정이 필요할 땐 제한을 주고 그 다음에 아이한테 너무 끌려가면 안 되고 일상생활에서는 아이한테 너무 다 끌려가고 제한 설정이 없고 권한이 없어서는 안 된다. 요건데 실은 이게 어디에다가 토막을 치냐에 따라서 부모님들은 전반적으로 콘텐츠를 다 보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헷갈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컷 편집을 아직도 제가 해요. 맞아. 그러니까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혹시 내년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왜곡되는 게 너무 많고 특히 요즘에는 영상이 짧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고려를 해서 올려도 다 오해를 하니까 이거는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전문가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 그걸 그냥 믿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한테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전문가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걸 이걸 통해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단은 제 생각에 조금 독한 얘기인데 지금 전문가, 육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 육아만 한 전문가들이 있어. 나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문가여도 이 사람이 교육을 많이 했는지 어떤 세팅에 많이 있었는지 커리어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공부만 하는 사람인지 현장도 경험한 사람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정말 얘기하는 게 다양해질 수 있고 좋고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듣고 부모님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 왜 다르고 여기 달라라든가 한쪽만 너무 맹목적으로만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놀이를 하면서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놀아줄 준비도 되어 있는데 아이가 너무 수동적이어서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잘 놀이를 할 수 있는지 잘 논다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가 아동 중심의 놀이라고 하면은 애가 원하는 만큼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오해인 거예요. 하루에 10분, 뭐 일주일에 10분 아동 중심적으로 놀아주세요 라는 말에는 원래 제한 설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스페셜티를 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엄마가 9번은 10분 동안 너하고 완전하게 집중해서 너하고 놀이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0분 자체가 이미 제한이에요. 아이가 이제 뭐 하면 이거 막 맘대로 해도 돼? 그러면 너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이할 수 있어 라고 대화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놀 수 있어. 이거 되게 다르거든요.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경계 없이 자유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아동 중심 놀이도 원래는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너무 이걸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저의 생각은 그래요. 계속 놀다 보면 점점 아이는 놀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 얘가 하는 것에 계속 반응해주면 되지 이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확장하지? 이런 생각을 내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럴 때는 좋은 놀잇감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지점은 있지만 사실 아이 자체가 이미 놀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동 중심 놀이할 때는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돼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더 편했거든요. 아이가 혼자 잘 놀지 않아 그러니까 놀이하는 방법을 몰라서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 안에서 오히려 제한하는 엄마들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엄마가 더 재밌게 놀아줘서 아이가 더 이상 놀 힘이 없는 근데 그러면 놀이 나중에 방법을 점점 모르는 혼자 못 놀아. 재밌는 게 아이가 못 놀면 못 놀수록 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제가 만났던 애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놀이가 거의 안 돼. 너무 이제 엄마가 막 랄라 발랄라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래서 걔가 나랑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기다렸어. 근데 걔가 계속 두리번해. 그럼 무슨 말 해줘? 뭐 하고 놀지 찾고 있는 중인가 봐.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자기 의도를 읽어줬잖아. 그러면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찾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뭘 찾아서 막 이렇게 봐요. 그게 뭔지 궁금하구나. 이것도 지금 다 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놀이가 너무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이가 놀이로 뭔가를 되게 특별한 거를 해낼 것
거라고 생각하는 난 부모님들이 그거는 액티비티라고 생각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발적이고 즐거워. 자발적이고 그러면은 아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뒹굴거리다가 일어났다가 책장 넘겼다가 자꾸 있다가 뭐 멍 때렸다가 선생님 뭐하고 놀아요? 나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에 가장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누워서 드라마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애들한테 매번 그런 액티비티를 요구하는 거 뭐가 있냐면 놀 때마다 놀이동산 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서 왜 안 놀아?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안 노는 거야? 이러면서. 나는 지금 누워서 릴스나 올리면서 보고 싶은 거 아니야. 나 같으면 이렇게 있으면 나는 여기 있는 거 다 타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A 입장에서는 매번 강요하는 액티비티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노는 날인데 에버랜드가, 내일은 롯데월드가.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얘가 다 좋아해요. 그거를 그러잖아요. 애들은 일단 좋다고 해. 싫진 않지 솔직히. 싫지 않지. 재밌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이 놀이가 다 끝났을 때 이거 말고 아이는 그럼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고 내가 누굴 리드해보는 경험은 있는가, 그 욕구는 채워졌는가.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목적 중에 그게 있는데 그거가 조금 고민이 되고. 일단 오늘은 놀이 안에서의 주도권 아이한테 줄 거냐 말 거냐. 시녀가 돼야 하냐,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뭐 저는 누워서 발바닥도 핥을 수 있으니까 놀이할 때 놀이는 한계가 없다. 그리고 그것을 일상생활하고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드라마 작가인데 막장 드라마 작가라고 해서 내 삶이 꼭 막장은 아니잖아. 되게 좋은 예시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 상상 속에서. 우리 애가 안 그래도 상상을 너무 많이 해서 젤리야 그걸 책으로 써. 그러면 괜찮아. 대박이야. 좋아. 내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 놀이는 놀이로서 존중을 해주고, 부모님도 아이들의 삶이 놀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너무 그 일상생활과 놀이를 너무 합쳐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놀이는 놀이고, 그래서 스페셜한 어떤 놀이 시간을 오히려 정확하게 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다.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시즌 거절하기도 되게 좋아요. 지금은 엄마가 이게 너무, 나 요즘 학교 다니니까 엄마 숙제하느라 너무 급해서 엄마가 지금 오늘은 진짜 안 되고 대신 내일 모레 토요일이니까 그때 그 스페셜한 시간에 조금 더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나는 그거를 다 훈육에 쓰네. 훈육 그 행동 수정할 때 물밑 작업이라고 해서 아이랑 뭔가를 할 거를 미리 얘기해놓고 기대감을 가지게 한 다음에 기다리는 기회를 주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자체 안에 만족 지원도 들어가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아이가 스스로 조금 구조하는 능력도 생기고 뭐 일타쌍피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실천을 하는 같이 실천하고 또 만나십시다. 자, 오늘은 기대했던 머리채 접기는 안 나왔지만 의견이 그러네요. 비슷해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편집을 내 위주로 하지 않을게요.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고민할 만한 그런 주제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반응들이 많아서 좋아서 또 우리도 신나게 여러 영상들을 많이 찍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한테 다양한 관점을 듣고 싶은 주제 올려주시면 저희가 촬영에 참고해서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